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34살에 결혼해서 이제 3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이거든요. 시어머니 김선영님께서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다고 해야겠네요. 냉장고를 열고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우 갈비찜용 고기, 전 부칠 재료들, 나물 만들 각종 채소들. 돈이 좀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최고급으로 골라온 것들이었어요. 유진아, 벌써 일어났구나.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신 건데도 마치 저를 감시하러 나오신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일찍 시작해야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우리 집 명절상은 원래 정성스럽기로 유명하거든. 내가 처음 차리는 건데 실수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당연한 소리 같지만 속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것저것 지적하셨습니다. 갈비 재울 때 배는 더 얇게 썰어야 해. 그래야 단맛이 더 잘 배어.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거든. 마늘은 왜 이렇게 크게 다졌어? 곱게 다져야 향이 더 좋아져. 한마디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 집에 와서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 준호가 일어났어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네. 고생 많다, 여보. 남편의 다정한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끼어드셨어요. 준호야, 내 아내 칭찬만 하지 말고 좀 도와줘. 남자도 명절에는 일손을 보태야지. 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전 부치는 거 도와줘. 유진이가 전 부치는 솜씨가 영 엉성해서. 제가 전 부치는 게 엉성하다고요? 저는 전 부치는 일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3명이서 계속 요리를 했어요. 잡채, 탕수육, 각종 나물 전류들. 손이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참았고요. 유진아, 콩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삶는 시간을 제대로 맞춰야지. 도라지는 너무 짜게 무쳤네. 다시 해. 미나리 전 색깔이 왜 이래? 기름 온도를 잘못 맞췄나 봐. 저는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겨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상에 하나씩 올려놓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적어도 저 눈에는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에 국 끓이고 밥하면 되겠다. 일찍 일어나야 해, 유진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미리 준비해둬.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됐거든.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말.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내일 일이 걱정됐습니다. 혹시 음식 맛이 이상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남편은 벌써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저만 뒤척뒤척.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제 만든 음식들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고요. 완벽해 보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 내외,
시어머니의 동생 내외, 그리고 시댁 조카들까지. 총 12명이나 되는 큰 상차림이었어요. 어머, 유진이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대단하네. 시고모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을 때 잠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으셨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배워야죠. 시어머니는 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너무 우쭐해질까 봐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하나하나 올렸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들, 나물들. 보기에도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혹시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물은 충분한지 계속 살폈습니다. 자, 그럼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하자.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모두들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네. 음식도 맛있고. 시숙모께서 갈비찜을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간도 딱 좋고. 조카들도 하나둘 칭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간이 좀 짠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콩나물도 질기고 도라지는 너무 짜네. 이걸 어떻게 먹어?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셨어요. 어머니,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역시 친정에서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내 엄마는 요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친정 어머니 얘기까지 나오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내 친정은 원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예의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만 하면 뭐해? 이런 음식을 어른들 앞에 내놓고.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확 밀어버리신 거예요.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갈비찜은 바닥에 쏟아졌고 나물들도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머! 시숙모께서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고모께서도 당황하며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너무하기는.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 체면이 다 서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어머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 준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준호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시어머니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평소에 순한 아들이 갑자기 반항하니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유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더 화내실 텐데. 정성. 이딴 게 정성이야. 간도 맞지 않고 모양도 엉성하고. 그럼 뭐 어때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유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자, 그만들 해. 명절에 이게 뭐 하는 꼴이야. 아버지는 가만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호가 시아버지께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절대 대들지 않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걸 엄마도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야, 진정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유진아. 나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 결혼한 지 3년 동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봤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너 지금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려는 거야? 나쁜 시어머니요?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왜 저한테 따지세요? 이때 시숙모께서 끼어드셨어요. 준호야,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숙모도 오늘 일 다 보셨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바닥에 엉망이 된 음식들을 다시 가리켰어요. 유진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음식 맛이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고모께서도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잖아, 준호야. 조금 참아야지. 참기는요. 3년 동안 계속 참았어요. 유진이가 울면서 잠드는 것도 몇 번을 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괜찮은 척 했었는데. 준호야. 아니에요, 유진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책임했어.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명절 분위기를 망쳐서. 제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시숙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더 미안하다. 맞아. 음식도 맛있었어.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시고모께서도 위로해 주셨어요. 결국 그날 명절상은 엉망이 됐어요. 친척분들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집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준호는 계속 제 곁에 있어주면서 괜찮다, 내가 있다 하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진 게 다 제 때문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당신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확실히 할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의 다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앞으로는 괜찮을까? 명절이 지나고 사흘 뒤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명절날 일이 소문났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어머, 유진 씨. 마트 입구에서 옆집 조정화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 정말 마주치기 싫었던 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조정화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유진 씨, 명절 잘 보냈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조정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명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역시 나였어요. 벌써 소문이 났구나.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는데요. 정말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유진 씨가 시어머니한테 아주머니, 저 급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조정화 아주머니의 말을 끊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건 아닐까? 뒤에서 흉을 보는 건 아닐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조정화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엎었다니까. 뭐라고요? 제가 밥상을 엎었다고요? 어머, 정말? 요즘 젊은 며느리들 버릇없기는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맞아. 명절날 친척들 다 있는 데서 그랬다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완전히 반대로 소문이 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고 밥상을 엎었다는 소문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지어냈어? 조정화 아주머니가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당장 가서 해명해야겠다. 안 돼요. 그럼 더 이상해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쁜 며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동네 슈퍼에 가니까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 효도 잘하세요, 며느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원장님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어머, 겉보기엔 얌전해 보이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뭐. 저는 점점 동네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였어요. 명절 이후로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마주쳐도 모른 척 하시고 밥도 따로 드시려고 하시고.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해도 시어머니는 돌아서시기만 했어요. 준호는 화가 나서 조정화 아주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해명하자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그럼 더 큰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소문이 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또 조정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 유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조정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유진 씨, 제가 좀 이상한 걸 들었는데요. 또 무슨 소문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좀 특별한 분이셨다던데.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유진 씨는 모르는구나. 선영 씨가 젊을 때 말이야. 조정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른 집 아이를 키운 적이 있대요. 그것도 꽤 오래.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다른 집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0년도 더 전 일이래요. 어떤 집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웠다던데. 왜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때 일 때문에 선영 씨가 좀 예민해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조정화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집 아이를 키우셨다니.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아세요? 글쎄요. 나중에 친가족한테 돌아갔다고는 하던데. 자세한 건 선영 씨만 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그 일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유난히 엄격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예전에 다른 집 아이를 키우신 적이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조정화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그 아주머니 말은 반은 소문이야. 너무 믿지 마. 하지만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시어머니와 둘이 있게 됐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예전에 뭘 물어보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젊을 때 얘기가 궁금해서요. 내 과거에 대해 알아서 뭐 할 건데?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혼자 계실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전에 다른 집 아이를 돌보신 적이 있나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동네에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시아버지께서 한참 말씀을 안 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옛날 일이야. 굳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유난히 엄격하신 이유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아, 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시아버지께서도 말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시어머니의 과거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도 더 이상 얘기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화 아주머니가 또 다른 얘기를 해줬어요. 참, 유진 씨.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뭐예요? 그때 선영 씨가 키운 아이 말이야. 성이 이씨였다던데.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씨인데. 이씨요? 맞아. 그리고 나이도 지금 30 중반 정도 될 거라던데. 저와 비슷한 나이라는 얘기였어요. 설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은 모르세요? 이름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선영 씨가 그 아이를 정말 예뻐했다던데. 친딸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그 아이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죠. 저는 친정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만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오빠 이상호가 출장차 이쪽에 온다면서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얘기였어요. 상호 오빠가 온다고? 저는 반가웠어요. 상호 오빠는 저보다 6살 위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준호야, 우리 사촌 오빠가 내일 오신대. 저녁 같이 하자고 해. 그래? 좋지. 오랜만에 친정 식구 보니까 기분 좋을 거야. 다음날 오후에 상호 오빠가 오셨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 반가웠습니다. 유진아, 결혼하고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잘해주시지? 네, 물론이죠. 거짓말이었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요즘 저와 말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엌에 나오시니까 의외였습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네, 제 사촌 오빠가 출장 오셔서. 그래. 저녁은 밖에서 먹어.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주시니까 다행이었어요. 상호 오빠와 준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유진아,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식사 중에 오빠가 물어보셨어요. 좋은 분이세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내 시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김선영이요. 왜요? 상호 오빠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김선영, 나이는 어떻게 되셔? 63이세요. 혹시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사신 적은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상호 오빠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냐, 아닐 거야. 동명이인인 것 같아. 하지만 오빠의 표정이 계속 이상했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상호 오빠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은 왜 계실까 했어요. 어머니, 제 사촌 오빠 이상호예요. 안녕하세요. 상호 오빠가 인사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호야.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이름을 부르셨어요. 선영 이모? 상호 오빠도 깜짝 놀라셨어요. 뭐예요? 두 분이 아는 사이라고요? 어머니 오빠를 아세요? 유진아,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 상호 오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 이모랑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두 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선영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호야, 너 많이 컸구나. 이모도 별로 안 변하셨네요. 그런데 유진이가 내 사촌이라고? 네. 저희 아버지가 유진이 아버지하고 형제거든요. 잠깐 뭔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상호 오빠를 왜 이모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럼 유진이 아버지가 상철이야. 네, 맞아요. 세상에.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그때 일 기억하세요? 어떻게 있겠니? 너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모 유진이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한 것 같은데. 상호야, 내가 뭘 알아? 저도 다 알아요. 유진이가 시댁에서 힘들어 한다는 거.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뭐예요?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게 유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싶어요. 두 분이 저를 보고 당황하셨어요. 유진아, 이건. 오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랑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상호 오빠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모, 이제 말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려주실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진아, 앉아. 시어머니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대한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내가 몇 살 때까지 친정에서 살았지? 5살까지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친정으로 갔어요. 제가 어릴 때 잠깐 다른 집에서 살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른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 시어머니와 상호 오빠가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유진아, 그 다른 곳이 바로 여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5살까지 이 집에서 살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아버지가 그때 사업이 어려워서 유진이를 우리 집에 맡겼거든. 내가 몇 년 동안 키웠어. 상호 오빠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이모가 유진이를 정말 예뻐하셨거든. 친딸처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다고요? 그럼 준호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준호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준호는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럼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 너를 봤을 때 알아봤어. 많이 컸지만 어릴 때 모습이 남아있더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던 이유가.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말씀을 안 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유진아, 너를 보낼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 내가 5살 때 내 부모님이 갑자기 데려간다고 했어. 사업이 좀 나아졌다면서. 상호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유진이를 친딸처럼 키웠는데 나는 유진이를 계속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친부모가 데려간다는데 어쩔 수 없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신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야. 원망스러웠던 거지. 원망요? 너를 키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빼앗겨 버린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더 지나서 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어떤 기분이셨어요? 기쁘면서도 화가 났어.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상우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모는 유진이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서운했던 거지. 그래서 자꾸 혼내신 거예요. 어릴 때처럼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방법을 잘못 택한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유치했나 봐.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 저도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저희는 준호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 줬어요. 준호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유진이가 우리 집에서 살았다고요? 그래. 너는 학교 때문에 집에 거의 없어서 몰랐던 거야. 그럼 우린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네요? 준호가 신기했어요. 그런 셈이지.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상우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모, 이제 유진이한테 잘해주세요. 예전처럼. 그럼. 이제는 정말 딸처럼 대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렸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남아 있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유진아, 오늘 뭐 해먹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자.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계란찜 만들어 볼까?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진실이 밝혀진 후로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드셨고 표정도 어두워지셨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유진이 일 말이야.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지 마. 과거 일을 들춰낸다니요? 유진이는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딸이긴 무슨 딸이야. 남의 집 아이지.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몇 년 키웠다고 해서 친딸이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저를 감싸며 말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유진이 데려오는 것도 키우는 것도.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시에 우리 형편이 어려웠는데 남의 집 아이까지 키운다고? 말이 돼? 그럼 어쩌자는 거였어요? 아이를 길바닥에 버리자고요? 친척들한테 맡기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정말 인정이 없어요.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외면해요? 인정이 없다고? 내가 먹여 살릴 사람도 많은데. 그때 유진이가 얼마나 예뻤는데.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착하면 뭐해? 남의 집 아이인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셨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만 정리하자.
정리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야. 자꾸 예전 일을 들먹이지 말라고. 아버지 너무하세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솔직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든 싫든 이게 현실이야.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일어나셨어요. 당신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이요? 유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야. 며느리일 뿐이야. 시아버지께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그럼 당신 혼자 살아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렸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화가 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도 못 살겠다. 이 집은 이제 끝이야.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호가 불렀지만 시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저와 준호만 거실에 남았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어색한 정적이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하신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날 밤 시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요. 준비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계속 노크했어요. 엄마 나와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틀 뒤에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휴대폰도 받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오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 안 해. 돌아오고 싶으면 알아서 오겠지.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걱정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드릴게요. 유진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야. 예전부터 쌓인 게 있었어.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께서 드디어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으셨어요. 여보 어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제가 너무 과거에 매달렸나 봐요. 앞으로는 그냥 며느리로만 살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께도 과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할게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래. 그게 낫겠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저는 남의 집 아이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유진아, 아버지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저 때문에.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해야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야. 어머니. 하지만 당분간은 아버지 눈치를 봐야겠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후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의 과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지께서도 예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우 오빠는 달랐어요. 출장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유진아,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오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까 오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유진아, 시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서? 오빠도 들으셨어요? 선영 이모한테 들었어. 상우 오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뭐야? 내가 왜 우리 집에 맡겨졌는지 정확한 이유 말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오빠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유진아, 사실 내 엄마가 그때 많이 아프셨어. 아프셨다고요? 응. 우울증이 심했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럼 저를 맡긴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런데 선영 이모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 친딸처럼. 상우 오빠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모가 얼마나 너를 예뻐했는지 몰라. 정말 친딸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데려갔어요? 내 엄마가 좀 나아지셨거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다시 데려간다고 한 거야. 그때 이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상우 오빠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모는 너를 보내기 싫어했어. 하지만 친부모가 데려간다는데 어쩔 수 없었지. 그럼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서운해하신 거였군요. 맞아.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갑자기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유진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예요? 사실 내 친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영 이모한테 부탁한 게 있어. 친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응. 내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기억이 났어요. 제가 25살 때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내 엄마가 병원에서 이모한테 전화했어. 무슨 전화를요? 유진이를 부탁한다고. 만약 유진이가 힘들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상우 오빠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친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래서 이모가 더 신경 쓰신 거야. 내 엄마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께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신 건 친엄마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던 거네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예뻐서 그런 거야. 상우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유진아, 선영 이모는 진짜 너를 딸처럼 생각해. 시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오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모의 마음도 시아버지의 마음도. 둘 다요? 응. 이모는 너를 딸로 생각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로만 생각하셔.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상우 오빠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야.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친엄마가 정말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엄마가 임종 전에 전화했어. 유진이를 부탁한다고. 어머니께서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말하기가 어려웠어. 너도 슬퍼할 것 같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유진아, 내 엄마의 부탁이 아니어도 난 너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 넌 내 딸이니까.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상우 오빠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둘이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궁금해하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왜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유진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해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빨래 바구니에 앉으셨어요. 유진아, 사실은 너무 서운했어. 서운했다고요? 내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식 날 처음 너를 봤을 때 혹시 알아볼까 했어. 하지만 넌 나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지. 어머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몇 년 동안 키웠는데 기억조차 못한다니.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이요? 응. 나도 어린애처럼 삐진 거야. 왜 나를 기억 못하냐고.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자꾸 혼냈어.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맞아. 정말 유치하지? 시어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알아. 지금은 이해해. 만약 제가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훨씬 좋았을 거야. 서로에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진아,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따로 있어. 뭐가요? 내가 진실을 알고 나서 부담스러워 할까봐. 부담스럽다고요? 응.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런 부담감 없어요. 정말? 네. 어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유진아.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아들아, 와서 너도 같이 안아. 시어머니께서 준호를 부르셨어요. 왜요? 갑자기?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준호도 와서 저희를 안아줬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가족이었어.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도 같이 해요. 준호가 시아버지를 불렀지만 시아버지는 어색해 하셨어요. 난 됐어. 아버지 와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께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려서. 제가 사과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한 거야. 시아버지께서도 사과하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네, 아버지.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릴 때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유진아, 너 어릴 때 정말 똑똑했어. 말도 빨리 배우고. 정말요? 응. 그리고 노래도 잘했어. 맨날 노래 불러달라고 했지. 어떤 노래요? 자장가. 내가 불러주면 금방 따라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때가 그리워졌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진실을 모두 알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고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동네 소문이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고 밥상을 엎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며느리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어머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아니야. 내가 계속 이런 오해를 받고 살 수는 없어.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서서 해명할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 뒤에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믿었어요. 처음엔 안 믿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계속 설명하니까 이해하더라. 시어머니께서 물을 한 잔 마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특히 조정화 씨한테 단단히 말했어. 왜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녔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기도 정확히 모르고 한 얘기라고. 그날 오후부터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갔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그동안 오해했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야. 너를 정말 아끼시더라.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진 씨,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해 주기 시작했어요. 조정화 아주머니도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괜찮아요, 아주머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당연하지. 조정화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확실히 해명해 놓을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뭘? 당연한 일이지.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오해받고 살았을 거예요. 준호가 시어머니께 고마워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의로우시거든.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영이가 옳은 일 했어. 내가 봐도 너무했어. 그때 갑자기 준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울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진작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괜찮아요. 이제 다 좋아졌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더 잘해줄게. 준호의 눈물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진아, 나도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있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목이 메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미안하다, 유진아. 너무 매정했어.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대할게. 우리 가족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제가 말했더니 모두들 웃었어요. 원래 가족이었어.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고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오늘은 다시 추석이에요. 작년 그 끔찍했던 추석에서 정확히 1년이 지난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이미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일어나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유진아. 오늘은 우리 함께 해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작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갈비는 이렇게 재는 거야. 설탕 대신 배를 갈아서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처럼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딸에게 가르쳐 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럼.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서 계속 도와준다고 했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도.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작은 손으로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하고. 준호와 시아버지께서도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바보였지. 시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점심 무렵부터 친척분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던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상을 차리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작년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유진아,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음식을 하나씩 올리면서 작년과 비교가 됐어요. 똑같은 음식들이었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와, 정말 푸짐하네. 유진이가 또 고생 많이 했겠어. 시숙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어머니랑 같이 했어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좋구나. 역시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야 제맛이 나지. 모든 분들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작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하자. 우리 가족 건강하게 모인 걸 축하하며 시아버지께서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첫 번째 숟가락을 뜰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뭔가 잘못됐다고 하실까 봐서요. 어머, 갈비찜 정말 맛있네. 간이 딱 좋아. 시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이 손맛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 시숙모께서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이가 워낙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매일 새로운 요리 배우려고 하고. 그래? 우리 선영이가 가르쳐 주는 게 많을 텐데. 맞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음식을 칭찬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정말 다른 집 같네. 시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는데 말이야. 잠깐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작년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작년에는 저 혼자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친척분들이 돌아가신 후 저녁에는 우리 가족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작년에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게.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밥상을 엎다니. 시어머니께서 계속 우셨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때 일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게 중요해.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시나 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도 아프셨을 거예요. 유진아. 저도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유진아,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 그럼 계란찜 어때?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좋아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밥상을 차렸어요. 계란찜 하나, 김치 조금, 밥 한 그릇이. 정말 소박한 상이었지만 작년에 그 화려한 상보다 100배는 더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 밥상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 사랑이 들어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맞아. 사랑이 들어간 밥상이 제일 맛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밥상을 엎었던 그날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요. 음식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같은 밥상이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밥상 차려요. 그럼. 우리 딸하고 평생 함께 할 거야. 저도요. 어머니와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정말 이 집의 딸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요. 앞으로 우리 가족의 밥상에는 늘 사랑과 웃음이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밥상을 지켜나가는 딸이자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1년 전 그 차가운 밥상은 이제 추억이 됐어요. 따뜻한 새로운 밥상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